서울 지하철 1호선에 40대 남성이 추신해 숨졌습니다. 지하철 운행도 1시간 정도 중단됐는데요.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황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이 멈춰선 선로위. 의식을 잃은 남성을 구조대원들이 들것에 실어 옮깁니다. 어젯밤 9시 36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남영역 사이 구간에서 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선로에서 열차와 충돌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해당 구간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는 곳이어서 이 남성이 어떻게 선로에 침입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이 아니고요. 서울역에서 남영역 사이 선로에서 발생한 거입니다. 이 사고로 1호선 상행선 운행이 40분가량, 인천 천안 방향 하행선 운행이 1시간 20분가량 중단됐습니다. 5층 건물에서 유리 파편이 쏟아집니다. 어젯밤 10시 25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5층짜리 건물 3층 모자 공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50살 박모 씨가 머리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10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모자 공방 주인 51살 김모 씨가 부부싸움 뒤 화가 나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인천 서구 마전동과 당하동 일대 아파트와 상가 등 900여 세대의 전기가 끊겼다가 3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이 정전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히는 소동이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전은 개폐기 결함으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가 운행 중에 멈춰서는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승객 수백 명이 열차에서 내려 인근역으로 걸어서 대피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호선 전동차가 멈춰선 때는 오늘 낮 12시 반쯤. 경기도 수원시 화서역을 출발해 승중반대역으로 향하던 열차는 제동장치 이상으로 역사의 중간 지점에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400여 명 가운데 250여 명이 전동차에서 내려 화서역으로 선로를 따라 50m쯤 걸어서 대피했습니다. 한 70대 여성은 열차에서 내리다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내리는 도중에서 콩하고 떨어지셔서 좀 많이 다쳤을 거예요. 할머니가. 그러고 문을 이제 잠시라고요. 또 열차가 멈추면서 뒤따르던 1호선 상행선 열차 운행이 1시간 동안 차질을 빚었습니다. 코레일은 고장난 전동차를 차량기지로 옮겨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 원인을 좀 봐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들이 향후 대책을 좀 내릴 건데요.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철도 파업이 2달 이상 장기화되면서 열차 사고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만 2차례 큰 사고가 나 승객 150여 명이 전동차 안에 갇혀 있다 구조됐고 승객들이 고장난 전동차에서 내려 선로를 따라 걸어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기관차 안전 매뉴얼 등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지하철 1호선에서 사고가 잇따라 저희가 그 원인을 찾는 취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지하철 1호선 신형 전동차 30세대 중 대부분이 일부 구간에서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상화 날짜조차 기약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먼저 고희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작년에 도입한 전동차에서 잇따라 부품 화재가 발생한 지하철 1호선. 화재 이후 코레일 본사는 이런 내용을 현장에 내려보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A사의 차량을 동인천과 용산 구간 급행에 투입하고 병점 이남에는 투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로 새 전동차 33대 중 20여 대가 병점과 신창 구간을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의 신형 전동차와 구형차를 번갈아 가면서 투입하고 신형차는 연속 투입하지 말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량 결함이 아니라 전기시설 과전압이 원인이라고 적었습니다. 전문가들과 코레일 내부에서는 원인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채 시민 불편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새로운 차이 도입될 때마다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전에도 이 정도까지 이렇게 심한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었죠. 러시아에 이제 투입하는 차량 수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줄어들게 된다면 시민이 불편한 그 효과도 나타날 수도 있겠죠.
코레일 측은 전기 시설을 정비하고 있다면서도 운행 정상화 시점을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A사가 전동차 8대를 제때 납품하지 못하면서 노후 전동차가 계속 투입되고 있는 겁니다. 납품일을 못 맞추는 거가 결국 실력이거든요. 기술력이 떨어지니까 납품일을 못 맞추는 거고. 취재진은 납품 지연으로 인한 피해액을 물었지만 코레일 측은 소송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귀뚜라미는 지키겠습니다. 지진으로부터, 가스 누출로부터, 환경 오염으로부터. 어제 오후 10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외대암역에서 60대 남성이 투신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다행히 머리에 가벼운 부상만 입었습니다. 또 대전에서는 승용차 2대가 충돌해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을 박상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지하철 선로에 쓰러져 있습니다. 긴급히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남성을 끌어내 들것에 실어 호송합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외대암역에서 66살 임모 씨가 선로에 투신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임 씨는 진입하던 열차에 머리를 부딪혔지만 가벼운 경상에 그쳤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에 의해 15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임 씨의 정확한 투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차량 한 대가 도로 위에 전복돼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45분쯤 대전 유성구에서 승용차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소나타 차량이 전복되면서 차량 운전자 34살 조모 씨가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두 차량 중 한 대가 신호 위반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전북 완주군 화산면에 있는 양계장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4,620제곱미터 규모의 양계장 4개 동이 모두 탔으며 병아리 8만 4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급행열차가 선로 위에 길게 멈춰서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아슬아슬하게 기울어져 있고 바퀴는 아예 선로 밖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구로역에서 용산역으로 이동하던 회속열차가 궤도를 이탈한 겁니다. 열차는 노량진역을 벗어나자마자 속도를 채 내기도 전에 선로를 벗어났습니다. 승객이 없는 빈 차여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으며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인천과 용산을 오가는 급행열차가 인천에서 구로까지만 운행된 겁니다. 예, 인천 중앙 가는 급행열차 타려고 왔는데 이거 탈선된 거 몰랐어요. 탈선됐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쪽 라인으로 그냥 할 수 없이 올라온 거예요. 여자친구 만나서 이제 급행 타고 어디 가려다가 이제 탈선된 것 때문에 일반행 타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장소를 다른 데로 바꿨어요. 코레일 측은 가벼운 열차에서 발생하는 부상 탈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열차가 운행 중 가볍게 떠올랐다가 착지하는 과정에서 바퀴가 선로 밖으로 빠졌다는 겁니다. 중량들이 중에 그 6번째 뒤에 바퀴하고 7번째 앞에 바퀴가 빠진 거예요. 코레일 측은 5시간 만에 열차를 선로에 올려 차량 기지로 옮긴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 시간대 이후부터 ITX 청춘과 경춘선 열차도 감축 운행되면서 수도권으로 출퇴근을 하거나 병원을 가야 하는 시민들은 당장 내일 아침도 걱정입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도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첫날 아침 남춘천역. 시민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차가 역사 안으로 진입하자 걸음을 재촉합니다. 혹시 열차가 안 오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했다는 한 시민은 서울에 있는 병원에 제때 갈 수 있게 됐다며 안도합니다. 75% 운행한다고 해서 혹시나 하고 지금 왔는데 이 차가 오면은 정상은 똑같으니까.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아침 출근 시간대 경춘선과 ITX 청춘을 정상 운행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10시부터 경춘선 열차를 매 시간마다 한두 대가량 줄였습니다. 실제로 오후 1시 23분, 평소라면 도착했을 경춘선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이렇게 오지 않는 열차 대신 20분쯤 뒤에 오는 다음 열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남춘천역에서 용산으로 가는 ITX 청춘 열차도 평소의 55%가량만 운행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예, 12시 10분 차인가? 몇 분인가 모르겠는데 그 차를 타려다가 못 타고 차가 없어서 지금 1시 19분짜리를 지금 타고 갑니다.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에 기본급 인상과 안전인력 충원, 운전실 감시 카메라 시행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고 파업이 장기화되면 열차 운행은 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불편하고 서로 또 조차고 파업하는 건데 이 시민들이 발을 묶어놓고 이렇게 파업하면 이건 너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장 내일은 이른 새벽부터 감축 운행이 예상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오늘 일요일이다.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이 오늘 새벽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예고됐던 파업은 철회됐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시작된 전국 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으로 주말에도 KTX와 여객열차 이용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협상 타결로 수도권 출근길 대란은 피했습니다. 평소랑 똑같이 나왔는데 배차 간격이 그래도 잘 맞아서 평소대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차 운행률은 평소의 약 69%로 특히 KTX와 새마을호, 무궁화호 같은 여객열차의 운행 차질이 큽니다. 매표소에선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얘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원래는 열차가 오래되는 바람에 이용을 안 해요. 아니 얘네들 표가 그래 안 되면 그것이 손해라도 내도 해야지 이용고 너무 너무 참 배구 가려고 그러는데 예매를 했는데요 2시 차를 갔다가 저기 다시 10시 가려 했더니 그때 도착하면 시간이 늦잖아요. 예약한 열차가 취소돼 대체편을 구하려 해도 이미 대부분 매진이라 쉽지 않습니다. 다 매진이니까는 거기 가서 또 일정이 있는데 못 가고 계속 새로 고침해야 되고. 승객들은 빠른 해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파업이라고 생각이 들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좀 협조가 잘 돼서 빨리 끝나는 게. 하지만 파업 이후 코레일 노사 간 공식 대화는 없었습니다. 특히 노조의 인력 충원 요구와 성과급 지급률 개선 등 핵심 요구 사항은 정부의 권한이 있는데 내각 총사퇴 의사 등과 맞물려 파업 장기화 우려가 나옵니다. 국토부는 코레일에 승객 안전 관리를 당부하고 철도노조엔 업무에 복귀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철도노조는 내일 오후 국회 앞 집회에 조합원 만여 명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이번엔 훈훈한 소식입니다. 부산 지하철역에서 역무원과 한 시민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소중한 한 생명을 구해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화면 함께 보시죠. 지난 17일 오후 9시 5분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지계골역 승강장에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 이모 씨가 선로 쪽에 위태롭게 있었습니다. 상황을 CCTV로 지켜보던 역장의 지시로 이동진 역무원이 출동해서 대화를 이어갔는데요. 휠체어를 뒤로 이렇게 물리던 장애인이 갑자기 열차가 도착한다는 방송을 듣고 휠체어를 이렇게 전진시켰습니다. 잘못하면 같이 선로로 떨어질 수 있는 긴박한 순간 역무원이 잡고 있던 전동 휠체어 손잡이를 움켜잡았고요. 때마침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시민도 반대편 손잡이를 잡고 힘을 보태서 간신히 휠체어를 안전선 밖으로 이렇게 밀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살을 시도하려던 장애인은 출동한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안정을 되찾은 뒤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투신 사고를 함께 막은 시민 50대 목사 이동철 씨로 밝혀졌습니다. 세상을 등지려는 순간 그 손을 붙잡아주는 이웃이 있다면 우리 사회가 보다 따뜻해질 수 있을 것 같죠.
만취한 고등학생이 도시철도 운행을 중단시키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또 술에 취한 한 50대는 부산경찰청사에 돌을 던지며 화풀이를 했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공권력도 무섭지 않고 공공장소도 가리지 않는 묻지마식 일탈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도시철도 열차에서 한 남자가 사람들에게 끌려 나오는가 싶더니 곧 뿌리치고 열차 출입문을 막아섭니다. 여럿이 힘을 모아 끌어내도 꿈쩍도 하지 않으며 완강히 버팁니다. 어제 저녁 8시 반 부산 도시철도 1호선 토성역에서 16살 김모군이 벌인 이 소동으로 열차 운행이 15분 동안 지연됐습니다. 그러니까 튀어나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출입문에 발을 걸고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계속 난동을 부린 겁니다. 김군은 차량과 차량 사이의 좁은 틈을 통해 선로 옆 공간으로까지 내려가 계속해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술에 만취한 고등학생이 벌인 어처구니 없는 난동은 경찰관 10여 명이 출동한 뒤에야 마무리됐습니다. 경찰 로고가 선명한 유리창이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부산 연산동 부산경찰청사에 51살 문모 씨가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들려서 허겁지겁 달려가 보니 이제 50대처럼 보이는 남성분께서 모자 쓴 남성분께서 1-2m 거리에서 이제 경찰청 창문을 향해 던지시는 겁니다. 문 씨는 최근 남의 오토바이를 파손해 벌금 50만 원을 낸 데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뒤 경찰청사를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술김에 홧김에 저지르는 일탈성 범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새로 나온 시술법인데 그거 효과 없어요. 이는 구형기계면서요. 근데 가격은? 어젯밤 11시 40분쯤 부산 부곡동 버스 정류장에 비상등을 켠 버스가 멈춥니다.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버스 옆으로 빠져나가려는 순간 내리던 승객을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20살 이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도봉산역에서 동두천 방면 전동차가 들어오는 순간 48살 박모 씨가 뛰어들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숨졌고 열차 운행은 40분 동안 중단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어제 오후 6시 45분쯤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정류장에 멈춘 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나고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버스 뒤쪽에서 연기가 치솟았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엔진 과열로 불이 난 것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추석 연휴 열차역 사고가 있었습니다. 영등포 열차역에서 달리는 KTX에 사람이 뛰어들어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서울에서 부산 방향으로 가는 하행선 열차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네, 서해부입니다. 네, 사고가 몇 시에 난 건가요? 오늘 오전 8시 40분쯤이었습니다. 장소는 영등포 열차역입니다. 코레일 측은 영등포역을 지나가고 있던 KTX에 한 남성이 뛰어들어서 그 자리에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방향으로 가던 KTX였습니다. 영등포 기차역은 무정차역이라서 KTX가 역을 통과하고 있었는데요. 사고가 난 직후에 소방대원들이 기차 아래로 내려가서 시신을 수습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뛰어든 사람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사진이 소방대원들, 주황색 옷을 입은 소방대원들이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기차 아래로 내려가서 시신을 수습하는 모습입니다. 이 뛰어든 사람이 승객이었는지 아니면 표가 없이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스스로 뛰어든 것인지 아니면 사고로 아래로 떨어진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레일과 소방서에서는 출동해서 1시간 만에 사고 수습을 마쳤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서 하행선 열차가 일부 지연됐습니다. 사고가 난 열차는 30분 정도 지연됐고요. 그 이후에 부산 방향으로 가는 하행선 경부선 KTX 2대가 5분에서 10분 정도 지연됐습니다. 하지만 코레일 측은 현재는 사고 수습이 모두 끝났고 다른 선로를 이용해서 정상 운행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어제 저녁에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무궁화호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하면서 오늘 아침 열차 운행에 대거 차질이 생겼습니다. 출근길 혼잡이 예상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영등포역입니다. 네, 지금 한창 출근 시간인데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통제선이 보이실 텐데요. 현재 이곳은 한참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아침 9시쯤부터는 탈선된 열차를 회수하는 작업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코레일은 첫 차부터 오전 9시까지 열차 운행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여파로 경부선과 전라선 등 KTX와 일반 열차의 전 구간 운행을 각각 15회, 10회 중단할 계획입니다. 또 운행 구간을 단축하거나 출발역을 변경하는 것도 10회 이뤄집니다. 특히 모든 열차는 사고 복구가 이뤄질 때까지 용산역과 영등포역에 정차하지 않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경인선도 일부 운행이 조정되는데요. 동인천역에서 용산역까지 운행하던 급행열차는 동인천역에서 구로역까지로 운행 구간이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승객은 구로역에서 일반 열차로 갈아타야 하니 이용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영등포역으로 진입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되면서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사고대책본부를 꾸리고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직원 160여 명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전기 공급선 해체, 기중기 투입, 선로와 전기 공급선 복구 작업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상화 목표 시점을 오후 1시쯤으로 계획했다가 오후 4시쯤으로 다시 늦춰 잡았습니다. 코레일은 복구 상황에 따라 열차 운행 계획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코레일톡과 고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사전에 열차 운행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탈선 사고 때문에 갑작스럽게 열차 운행 계획이 조정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도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영등포역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답답하네 정말. 네, 앞서 국회 연결하는 과정에서 화면이 잠시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영등포역 근처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해서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고공역에서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지 하루 만의 일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산역에서 출발해 익산역을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멈춰섰습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영등포역으로 진입하려던 중 선로를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270여 명이 타고 있던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되면서 탑승객들은 이 선로를 따라 도보로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탈선 사고로 30여 명의 승객이 경상을 입고 이 가운데 2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거동이 거의 불편하신 분들은 119분들이 다 구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자체 그냥 걸어가셨어요. 제가 갔던 거 중에 심하게 다친 거 없었어요. 탈선 사고 여파로 KTX를 포함한 82개 열차의 운행이 최소 20분에서 많게는 3시간 가까이 지연됐습니다. 발에 묶인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원래 막차 타고 한 12시쯤에 도착하면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막차가 아예 더 지연돼서 더 늦게 도착하면 좀 방법이 없어서 계속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코레일 측은 사고대책 본부를 꾸리고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구 작업에 따라 열차 운행이 중지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며 고객센터 등을 통해 열차 운행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탈선 사고는 코레일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발생했습니다. 그제 저녁 8시 20분쯤에 선로 조정 작업을 하던 33살 코레일 직원 A씨가 화물 열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잇따르는 사고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코레일이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입니다. 영등포역을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를 이탈해 승객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지하철 1호선은 운행이 재개됐지만 KTX 등 다른 열차는 일부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세중 기자입니다. 선로에 열차가 멈춰 있고 그 주변을 철도공사 직원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2분쯤 영등포역에 진입하던 무궁화호가 선로를 이탈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용산역을 출발해 익산역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객차 5량과 발전차 1량 등 6량이 선로 궤도를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직후 승객들은 영등포역까지 걸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열차가 많이 흔들렸고 불이 꺼졌고 타는 냄새도 뭔가 이상한 냄새 살짝 났었고, 불 다 꺼진 상태에서 일단 내리라고 해서 내렸고, 내린 상태에서 영등포역까지 걸어왔어요.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구급대 22개 대를 즉시 투입하고 임시 응급 의료소를 마련해 부상자들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사고로 30여 명이 다쳤고 20명 가량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여파로 지하철 1호선은 양방향 모두 운행이 중단됐다가 사고가 난 지 50분 정도 지난 9시 40분쯤 재개됐습니다. KTX와 새마을호 등 일반 열차는 여전히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 측은 복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고속철도 이용객이 늘고 있지만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는 무궁화호 탑승객 수요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호남선 2편에 이어 올해는 전라선 2편이 중단됐습니다. 수익성이 낮다는 것이 이유였는데 이용객들의 불편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여수 엑스포역에서 용산역을 다니는 무궁화호가 정차하는 순천역. 종착역을 오가는 10편 가운데 출근 시간대 출발하는 2편이 지난 1일부터 중단됐습니다. 비슷한 시간대에 새마을호가 있지만 대가까이 비싸고 안내도 잘 되지 않아 이용객들은 불편합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목포에서 용산 구간 호남선 무궁화호 2편이 중지됐습니다. 일부 구간만 다니는 단축 운행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사이 여수 엑스포역과 용산역을 오가던 무궁화호 6편과 목포에서 용산 구간 4편도 단축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수명을 다한 노후 열차를 단계적으로 폐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전체 무궁화호 90여 편이 감축됐고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무궁화호는 올해만 55칸, 2027년에는 173칸이 폐차될 예정입니다. 줄어든 만큼 모두 새로운 열차를 투입하지 않은 한 감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측이 적자 해소를 위해서 운행 체계를 개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폐차한 차량을 대체할 신규 열차도 제작 중이지만 운행이 중지된 시간대에 투입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인접 시간대에 ITX 새마을, 무궁화호의 정차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신규 도입되는 EMU 150 열차 운행 계획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공공성이 높은 무궁화호를 감축하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토닝 하나에 집중하다. 삼색은저 올케어 더마펀 토닝 크림. 이어서 이태희 콕입니다. 기차, 그 이름만으로도 왠지 설레는 기분. 그래서일까요? 나훈아가 부른 고향역은 중년들에게 여전히 인기입니다. 기차 여행은 아련한 추억과 맞닿아 있습니다. 통기타 메고 박장대소 웃음꽃 튀우며 해수욕장 달려가던 기억, 차창에 기대어 남몰래 흘렸던 눈물, 왁자지껄한 팔도 사투리, 그리고 낯선 역에 잠깐 내려 후루룩 비웠던 우동 한 그릇.
이런 감성에 취하기엔 느릿한 완행 열차가 제격이었습니다. 열차 이름에 비둘기호, 통일호, 무궁화호 같은 정겨운 호칭을 붙이던 시절입니다. 비둘기호와 통일호는 각각 2000년, 2004년 사라졌습니다. 무궁화호 열차 역시 기존 노선이 크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무궁화호 운항이 줄어든 수치가 확인됐습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무궁화호 열차는 경부선, 호남선, 중앙선 3개 노선에 걸쳐 30% 넘게 감축됐습니다. 열차 편수로 치면 평일에는 44편, 주말에는 50편이 줄었습니다. 종종 지리산 찾는 분들은 전라선 무궁화호 이용해 보셨을 텐데요. 전라선에서 마지막 남은 무궁화호 심야 열차는 지난 7월 31일자로 기적 소리를 멈췄습니다. 진주역에서 서울역을 오가던 열차는 지난 8월부터 동대구역까지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승객이 적고 요금도 저렴한 무궁화호 운행이 코레일에는 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속철도 KTX에서 번 수익으로 지방 노선 적자를 보전해 왔지만 수서 고속철도 SRT와 분리 운영되면서 알짜 노선을 잃게 됐고 또 공기업으로 수익 경영에 압박을 받다 보니 공공성은 뒤로 밀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무궁화호를 타고 서울의 병원에 가고 또 가족 친지를 방문하던 이용객들은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고속열차로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그에 따른 비용까지 떠안아야 합니다. 현재 서울에서 부산 노선 기준 KTX 운임은 59,000원대, 무궁화호는 28,000원대입니다. 철도의 효과는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을 잇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KTX의 빠른 속도가 절실한 사람들 못지않게 완행철도에 의지해서 바깥과 소통하고 삶을 꾸리는 이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열차가 줄어들고 간이역이 적어지며 지방은 더욱 고립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멀어져가는 무궁화호의 경적 소리가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이티콕이었습니다. 열차의 심장이라고 하면 엔진이 될 수 있겠죠. 무궁화호 열차 이 심장에 짝퉁 불량 부품이 들어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네, 한 업체가 코레일에 중국산 짝퉁 엔진 부품을 납품한 건데 다행히 검수 과정에서 발견돼 열차에 쓰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무궁화호 디젤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입니다. 미국 유명 회사 상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국내 한 업체가 1년여 전 코레일에 납품했는데 중국산 짝퉁으로 드러났습니다. 납품된 불량 부품은 8종류에 모두 1,200여 점, 액수로 1,700만 원에 불과하지만 열차 운행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뻔했습니다. 이 짝퉁 부품이 열차에 쓰였다면 엔진의 성능 저하는 물론이고 심하면 기차가 운행 중에 멈출 수도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코레일은 다행히 납품받은 부품을 검사하다가 문제를 발견해 짝퉁 부품이 열차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규격과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순정품과 유사한 모조 상표가 부착된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우리 물품 검사 절차에 따라서 불합격 처리한 것입니다. 특허청은 미국 본사에 순정품 확인을 요청해 최근 위조 상품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액수로 보면은 그냥 지나칠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이게 나중에 사고로 연결이 됐을 때는 그때 그 파급 효과는 어떻게 계량화할 수 없는. 2년 전에도 업체 5곳이 규격 미달 부품을 코레일에 납품했다가 검찰에 적발된 일이 있었습니다. 특허청은 짝퉁 부품을 납품한 업체 대표를 입건하고 위조 상품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와, 소문으로 듣던 노모 피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오신 것처럼 누군가는 그곳에 가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울산의 한 초등학교 6학년과 교사 등 139명이 수학여행을 간 건 지난 6일부터 7일 사이. 이를 위해 울산의 한 전세버스 업체에서 버스 6대를 빌렸습니다. 확인해보니 수학여행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는 운행기록증 발급이 중단되고도 불법 운송 영업을 한 버스 업체였습니다. 초등학생들이 1박 2일 동안 허가도 받지 않은 버스를 타고 수도권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겁니다. 운행기록증이 없다 보니 학생 수송 계약서는 쓰지 못했습니다. 학교 측은 계약서를 쓰기 위해 업체 쪽에 운행기록증 제출을 독촉했지만
출발 당일까지도 서류를 내지 않았습니다. 조달 시스템에서도 표를 찍었을 때 아무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생들 안 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 대표 의사를 믿고 우리는 알겠다 해서 운행 기록증 발급과 부정당 제재를 다루는 기관이 다르다 보니 걸러지지 않은 겁니다. 해당 업체는 임시이사를 선임하면 운행 기록증을 발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불법 운행은 이미 이뤄진 상태. 울산시는 해당 업체의 불법 운행을 확인했다며 허가된 버스 대수 한 대를 감차하고 30일간 버스 10대의 운행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차고지에 덩그러니 세워진 전남 목포의 시내버스들. 시민들은 한 달 넘게 버스 대신 택시나 자가용, 비상 수송 차량을 타며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가스요금이 폭등하자 버스 업체들이 연료비를 연체한 게 원인입니다. 태원역의 유진 운수의 가스 연료비 미납으로 시내버스가 2022년 12월 12일부터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파가 겹쳤고 고유가 시대에 틈새 상품으로 입지를 구축했던 LPG 차도 가스비 인상 때문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등록된 LPG 차는 지난 2008년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의 13.8%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말에 절반 수준인 7.5%로 급감했습니다. 153만 대까지 늘어난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등 친환경차가 올해 LPG차 대수를 역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말 LPG 신차 판매량과 신차 중 LPG 차량 비중이 1년 전과 비교할 때 급감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가스 요금은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가 경제 제재로 수출이 묶이면서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가스 수입액은 567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고 올해 1월 1일부터 20일까지도 1년 전보다 14.1% 늘었습니다. 가스비 인상이 민생 문제로 떠오르자 일단 정부는 산업용 가스요금을 적용한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일반용 가스요금을 적용하고 이미 청구된 요금은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어제 저녁 시속 170km로 달리던 KTX 열차에서 승객이 창문을 깨고 뛰어내렸습니다. 보통 열차에서 뛰어내리면 열차 밑으로 빨려 들어가기 마련인데 이번에 천만다행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김명현 기자입니다. KTX 열차가 달리는 한 터널입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선로 옆에 쓰러진 한 여성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40분쯤 오송에서 공주로 가던 KTX에서 30대 여성이 탈출용 비상망치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뛰어내렸습니다. 당시 열차는 시속 170km였습니다. 어느 분이 신고를 해서 승무원이 도착했을 때 난 죽는다 싶고 뛰어내리는 모습. 신고를 접수한 KTX 측과 경찰,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지만 날이 어두워진 탓에 1시간 20여 분 만에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은 온몸에 골절상만 입었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당시 열차는 역 부근에 다다르면서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여성은 달리는 차량 밑으로 빨려 들어갈 뻔했습니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호남선 KTX 열차 12대의 운행이 1시간 30분 정도 지연됐습니다. 서울에서 익산 가족들이 거기서 고전 상태를 봐야 좀 정확하다.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투신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내가 한 말 기억하지. KTX
강릉선이 탈선 사고 사흘째인 어제 가까스로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사고 원인을 찾고 승객별 피해 보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시공 주체인 철도시설공단과 운영사인 코레일 사이에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추정되는 사고 원인은 선로 전환기 고장입니다. 열차의 궤도를 좌우로 바꿔주는 장치가 고장이 났고 이를 통제소에 알려주는 케이블이 잘못 꽂혀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실제로는 오류가 있었지만 케이블 신호가 반대로 알려줬고 잘못된 신호를 정상으로 감지한 열차가 진입한 뒤 곧바로 탈선했습니다. 애초에 시공을 잘못한 것인지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인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검사한 게 2017년 9월 17일 날 검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때 저희들은 그때 결손이 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결손이 잘못됐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설득력이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정상적으로 양쪽에 가는 것들이 분기해서 정상적으로 갔잖아요. 시공이든 운영의 문제이든 이번 KTX 탈선 사고 역시 인재라는 비판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KTX 강릉선 시공부터 사고 직전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정밀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2, 3개월 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피해 보상에 대한 논란도 남아 있습니다. 철도 사고 관련 약관에는 승차권 환불과 대체 교통수단, 사상 사고 배상 등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와 이동 지연에 따른 2차 피해 규정이 없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개별 피해 보상 요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네, 어제 KTX 탈선 사고는 외부 충격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궤도를 벗어나 열차가 멈추기 3km 전에 이미 바퀴가 빠졌고 그보다 더 앞선 지점에서 선로를 벗어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승객들은 사고 당시 열차에서 폭발음 비슷한 소리가 났다고 증언했습니다. 화장실이 심하게 깨져서 거기 사람이 있었으면 진짜 중상 입었을 정도였었거든요. 창문이 금이 갈 정도로 충격도 컸습니다. 열차가 멈추기 직전 통과한 영동터널 안에서 알 수 없는 물체와 부딪혀 사고가 났다는 추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열차 이상 징후는 이보다 훨씬 전에 생긴 걸로 보입니다. 떨어져 나간 열차 바퀴가 멈춰선 지점에서 3km 전인 5탄 터널에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1차 조사 결과 5탄 터널 진입 전 열차 파편과 탈선 흔적이 나온 것으로 미뤄 이미 바퀴 쪽에 문제가 생긴 상태에서 터널을 지나던 중 바퀴축 하나가 빠져버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열차는 승객들이 이상 징후를 느끼기 시작한 영동터널을 통과한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최소 3km 정도를 바퀴가 하나 빠진 상태에서 KTX가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시속 300km에 육박했던 상황에서 이상 징후 뒤 비상 제동 장치가 작동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추가 탈선은 없었습니다. 차량들이 무게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인접한 차끼리 서로 이렇게 어긋나는 그런 탈선이 생기지 않거든요. 지그재깅 되는 걸 막아주죠. 앞으로 조사의 핵심은 첫 번째 5탄 터널 진입 전 바퀴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밝혀내는 겁니다. 조사팀은 기관사 진술과 운행 기록을 종합해 열차 바퀴 자체의 불량인지 선로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따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지난 주말 강릉에서 출발한 KTX 열차가 선로에서 탈선하면서 주말 내내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최근 10여 건의 철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도 철도 안전에 대한 불안감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KTX 탈선 사고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기자. 네, 홍성기입니다. 자, 우선 이 부분 살펴보죠. 강릉선 KTX 열차 운행을 시작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탈선 사고가 발생한 지 꼬박 사흘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밤샘 복구 작업과 시운전을 거친 뒤에 오늘 새벽 5시 반에 109명을 태운 강릉발 첫 열차가 출발을 했습니다. 이어 2분 뒤에는 청량역에서도 강릉 방향으로 열차가 출발을 했고요.
그러나 사고가 나 이후 첫 운행이기 때문에 사고 구간에서는 시속 40km로 저속으로 서행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난 8일 오전이죠. 7시 30분에 승객 198명을 태우고 강릉역을 출발한 KTX 열차는 5분 만에 강릉시 운산동에서 탈선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직원을 포함해서 16명이 다치는 사고였습니다.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고 현장을 찾아서 사고 원인 등에 대해서 보고를 받기도 했는데요. 물론 아직은 추정입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KTX 사고와 관련해서 코레일 측의 추정인데요. 열차의 궤도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를 선로 전환기라고 합니다. 이 코레일 측은 이 선로 전환기를 열차의 운행 방향에 따라서 좌우측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는 회로 연결 불량을 그 원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이 그래픽을 보시면 오른쪽에는 서울 방향, 왼쪽이 남강릉역 차량기지 방향입니다. 이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 강릉역과 코레일 관제센터에 이상 신호가 포착된 건 차량기지 쪽인 21A 선로였습니다. 하지만 코레일 직원들이 현장 점검을 벌여보니까 이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정작 문제는 오류가 감지되지 않았던 서울 방향, 즉 21B 선로에 있었습니다. 오류를 감지하지 못하고 열차가 진입해서 탈선이 발생했다는 건데요. 정리하자면 코레일이 추정한 KTX 탈선의 원인은 사고 지점에 설치된 두 선로의 전환기가 서로 뒤바뀐 정보를 인식해서 잘못된 신호를 전달했고 잘못된 신호를 받은 열차가 문제가 있는 선로로 진행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코레일 측은 강릉선 KTX 개통 전부터 이런 전환기가 잘못 설치됐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철도시설을 구축한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이 운행이 됐다면서 그 사이에 철도 선로 유지와 보수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간의 책임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정확한 사고 원인은 언제쯤 나올까요? 또 궁금한 부분은 피해를 본 승객들에 대한 보상 문제, 이 부분도 해결해야 될 텐데요. 네, 일단 우선 정확한 사고 원인은 현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인데요. 과거 철도 사고 등의 사례를 종합해서 보면 정확한 사고 원인은 정밀 검사 등을 거친 뒤에 약 두세 달 뒤에나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축기시설 구축 단계에서 하자가 발생한 건지 아니면 이후 철도 운영 과정의 문제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는 만큼 강릉선 KTX 구축 전반에 대한 정밀 분석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최종 원인이 나오면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한 대로 관련자에 대한 문책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은 사고 이후 열차 운행이 중지된 구간에는 연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열차 이용 도중 지연이 발생했다면 이에 따른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치료비와 기차표 환불 등과 별개로 사고 당시 승객 개별 피해 보상 요구에 대비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기는 구형기계라서 근데 가격은 최시식. 나연이가 추천하는 시술. 오늘 아침에 강원도 강릉에서 KTX 열차가 철로에서 튕겨나가는 사고가 나서 14명이 다쳤습니다. 출발하고 5분 안에, 그러니까 속도를 시속 200km 이상으로 올리기 전이었으니 망정이지 또 한 번 아찔한 일을 겪을 뻔했습니다. 일단 사고 상황 먼저 정리했습니다. 조재근 기자입니다. KTX 열차가 철로 위에 T자 모형으로 꺾인 채 누워 있습니다. 맨 앞 기관차와 객차 한 량이 좌측으로 90도 틀어져 건너편 철길까지 덮쳤습니다. 나머지 객차 8량도 선로에서 벗어나 좌측으로 기울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쯤 강릉역을 출발해 서울로 가던 KTX 열차가 출발 5분 만에 탈선했습니다. 앞에 저 기관사분 다치신 것 같아요. 빨리 부상자 기관사분이요. 차량이 한쪽으로 기울더니 여러 차례 충격을 느꼈다고 승객들은 전했습니다. 갑자기 차가 덜커덩거리면서 갑자기 빵 뿌옇게 연기 같은 게 막 날리더라고요. 처음에 그게 안개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차가 기울뚱 덜커덩거리다가 멈춰 섰고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승객 198명 가운데 14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모두 귀가했습니다. 사고 지점이 분기점 부근인데다 곡선 구간에 진입하는 곳이어서 열차가 최고 속도의 절반 정도만 내에 그나마 인명피해가 적었습니다. 아비규환은 아니었고 차분히 내린 것 같아요. 천만 다행인데 다행히 크게 피 흘리거나 이런 사고가 없었고
다른 승객들은 긴급 투입된 버스로 진부역으로 간 뒤 다른 서울행 KTX 열차를 타거나 강릉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열차가 조금만 더 밀려갔으면 철길보다 낮은 평지로 굴러떨어지면서 대형 참사를 빚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또 진부에서 강릉역까지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돼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 개통한 KTX 강릉선은 개통 1년을 며칠 앞두고 첫 대형 사고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지금부터는 KTX 탈선 사고 소식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고 당시 이 관제사와 강릉역 사이에 어떤 말이 오갔었는지 그 녹취록을 저희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사고 나기 약 30분 전에 열차의 방향을 바꿔주는 선로 전환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감지했는데도 열차를 그대로 운행시킨 걸로 드러났습니다. 박민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사고가 나기 직전인 8일 오전 7시 7분 관제사는 큰일 났네 이거라고 말합니다. 사고가 난 청량신호소 21호 선로 전환기의 불일치, 즉 이상이 발생한 걸 인지한 겁니다. 약 5분 뒤인 7시 12분 관제사는 수신호 취급할 준비하고 초기 대응팀을 빨리 보내라고 독촉합니다. 다시 5분 뒤인 7시 17분 관제사가 사고가 난 열차 806호 나가는데 지장이 없냐고 묻자 강릉역 관제원은 보낼 수 있다. 신호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올라가는데 이상이 없다라고 답합니다. 사고 발생 1분 전인 7시 34분 관제사가 다시 초기 대응팀이 현장에 도착했냐고 묻자 강릉역 관제원은 다 도착했다고 답합니다. 이어 신호부에서 806호 열차가 올라오면 3분만 시간 내달라고 하는데 어쩌냐고 되묻자 관제사는 3분 이내 안 되면 바로 수신호를 내야 한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1분 뒤인 7시 35분 기장은 열차 탈선을 처음 보고합니다. 즉 사고 발생 약 30분 전부터 선로 전환기 이상을 감지하고 대응 조치를 취했지만 안전보다는 열차의 정시 운행에 신경을 많이 쓴 분위기가 묻어납니다.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을 정밀 분석하면 초기 현장 대응의 적절성을 따져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박민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7시 뉴스입니다. 강릉선 열차 탈선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개통 전 시험 운행을 했을 때도 열차 2대가 탈선해 7명의 사상자까지 나왔는데요. 당시에도 신호 오류가 사고 원인이었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나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관차가 앞서가던 기관차를 들이받은 채 멈춰섰습니다. 뒤에 그 4명이 탑승한 출입문이 다 찍어져 있어가지고 구조대가 개방해서 들어갔는데 한 명이 식별 상황이어가지고 지난해 9월 강릉선 개통을 앞두고 시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겁니다. 한 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는데 신호 오류가 난 게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앞에 열차가 있으면 정지 신호가 났어요. 빨간 신호가 났어야 되는데 파란 신호가 초록 신호가 난 거죠. 지나가도 됩니다. 예, 진행을 해도 된다라는 명백한 오류가 난 거죠. 당시 사고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중간 보고서입니다. 앞열차가 선로에 있는데도 갑자기 열차 없음 신호가 떴다며 신호 체계의 문제점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KBS 취재 결과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등은 이 사고를 계기로 강릉선 신호 체계에 이상이 있음을 감지하고 13일간 합동 점검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일한 회로 장치가 있는 7,600여 곳도 함께 점검했지만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호 체계에 문제가 생긴 이후로 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민간 관계자들, 국토부 관계자들 등이 참여해서 했을 텐데 허술한 점검 탓에 케이블에 거꾸로 설치된 것도 지금껏 파악하지 못했고 제2의 탈선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국토부가 주도하는 합동점검을 하고서도 이번 사고를 포함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책임 씌우기에 급하지 않고 코레일과 시설공단의 통합 이런 구조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철도조사위원회는 시운전 사고의 최종 원인을 아직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탈선 사고와도 연관이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강릉선 KTX 탈선 사고의 원인으로 꼽힌 선로 전환기의 배선이 설계부터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9월 처음 설치될 때부터 잘못 연결돼 있었고 이 때문에 선로 전환기의 오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재난 당국이 회선 도면을 확인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네, 잘못 설계가 된 이런 장치가 사고 지점뿐 아니라 전 구간에 걸쳐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점검하라고 사고조사위원회가 코레일에 권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설계 오류 문제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 문제까지 사고 원인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백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강릉선 KTX의 선로 전환기를 집중 조사 중입니다. 조사인은 해당 기기의 도면을 확인한 결과 설계부터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선로 전환기와 고장 경고 신호를 보내는 회선이 잘못 연결됐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강릉역 인근 서울방향철도에 선로 변경 장치가 고장났지만 엉뚱한 곳에서 고장 신호가 울렸습니다. 조사인은 지난해 9월 설치 때부터 1년 3개월간 오류 사실을 운영진이 알지 못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조사인은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강릉선 KTX 전 노선의 관련 회로 점검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선 KTX 전반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사인은 설계 오류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상의 문제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선 설계와 부품 납품 때부터 오류가 지속된 게 아니냐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상욱 기자, 뭐 어차피 이거 어쩔 수 없이 또 확인해야 되는데 아까 열차가 늦게 지나간 것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열차가 실제로 이곳을 지나가기까지는 시간이 약 15분에서 20분가량이 소요된 것으로 역산을 해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사정이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지연이 됐는지 따져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곳에서 굉장히 먼 위치까지도 이 선로를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멀리 예. 있는 상황에서도 열차가 정상적인 속도로 운행하지 못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코레일 측이 이 사고 구간을 지날 때 열차의 속도를 시속 40km 이하로 제한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실제 이 사고 구간을 지난 열차를 봤을 때 시속 40km보다도 훨씬 더 낮은 속도로 운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어차피 오늘 새벽에 다 이제 시운전까지 하고 하루 종일 운행을 했습니다만 혹여나 또 다른 뭐랄까요, 그 이후에 타신 승객분들이 좀 불안해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전해드릴까 노력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코레일에서 좀 더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도 본격화되고 있는데 조사위원회는 선로 전환기의 회선이 잘못 연결된 것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애초 설계 때부터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강릉선 KTX 전 구간에 걸쳐서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토부 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회선이 거꾸로 연결된 걸 1차로 확인을 했습니다. 왜? 그리고 언제부터 잘못이 됐는가 이를 추적을 했는데 그 결과 설계 때부터 잘못됐다라는 결과를 얻은 겁니다. 신호기를 열어보고 또 도면까지 직접 확인해서 도출한 결과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잘못 설계가 된 이 선로 전환 장치가 사고 지점뿐만 아니라 전 구간에 걸쳐서 확대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때문에 국토부 조사위원회는 오늘 오후 이 코레일 측의 이를 점검해 보라면서 긴급 안전 개선 권고를 내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박상욱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KTX 강릉선이 사고 이틀 만에 정상화됐지만 승객들은 아직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아침 첫 차를 타고 통근길에 나섰던 승객들은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열차에 올랐습니다. 사고 구간을 벗어나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상용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강릉역을 찾은 승객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울행 첫 차를 기다립니다. 탈선 사고 충격이 워낙 컸던 탓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고지금 달리면 사고는 큰 사고 나잖아요. 그 정도 그렇죠. 근데 조금 좀 어떻게 걱정이 되세요? 어떠세요? 걱정 좀 되죠. 예.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승객들에게 일일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편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우리 코레일 임직원들을 대표해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가 난 지 이틀 만에 강릉역에 KTX 열차가 들어옵니다. 첫차 탑승객은 112명으로 평소 월요일과 비슷합니다. 새벽 5시 30분 강릉역을 출발한 열차가 5분 뒤 사고 구간에 접어듭니다. 시속 30km 정도로 천천히 달려 400m 남짓한 구간을 벗어나자 점차 속도를 높입니다. 그제서야 승객들도 편안한 마음을 되찾고 부족한 잠을 청합니다. 새벽에 뉴스로 운행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좀 불안하긴 했지만 천천히 운행을 잘 안전하게 한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강릉을 정시에 출발한 KTX는 10분가량 지연되긴 했지만 서울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오늘 편성된 KTX 강릉선 왕복 36편은 별 문제 없이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인력 400명과 장비를 동원해 복구를 마친 코레일은 선로가 안정화될 때까지 점검반을 편성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영입니다. 더마펌, 터닝 하나에 집중하다. 더마펌 R&D 연구소에서 완성한 토요일인 그제 아침 일어난 탈선 사고로 KTX를 이용해 서울과 강릉을 오가는 시민들은 주말 내내 불편하고 또 불안했습니다. 사고 사흘째인 오늘 새벽 사고 수습이 모두 마무리되고 열차도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성진 기자. 네, 강릉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 첫 열차부터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다고요? 네, 오늘 새벽 5시 반 강릉에서 서울로 가는 KTX 열차부터 모든 열차가 정상적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사고 지점인 선로 전환 지점도 문제없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예정됐던 일정보다 복구 작업이 다소 늦어지면서 새벽 운행 재개가 힘들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첫차 운행이 문제없이 진행된 겁니다. 코레일 오영식 사장도 안전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승객들과 함께 서울행 KTX 첫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코레일은 어젯밤 10시쯤 선로 위에 남아있던 8량의 열차를 모두 차량기지로 옮겼고 이후 부서진 선로, 전차선과 전철주까지 모두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새벽 2시 반에 시범 운전을 할 예정이었는데 일정이 밀리면서 새벽 4시 35분부터 강릉 진부역 간 시범 운전을 진행했고 문제가 없다며 열차 운행을 재개한 겁니다. 코레일 측은 사고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고 선로 정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정 기자, 사고 원인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어제부터 선로 전환기 점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의 조사 결과 열차의 선로를 전환해주는 선로 전환기의 회로 연결 오류를 원인으로 지목한 만큼 이를 조사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해 시공 단계부터 회로 연결이 잘못됐는지 조사할 예정이고요. 그제 사고 당시 서울 방향 선로 전환기가 고장난 원인도 밝혀야 할 숙제입니다. 지금까지 강릉역에서 SBS 정성진입니다. 경북 봉화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폭우로 발생한 낙석에 부딪혀 탈선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서 걱정입니다. 김효석 PD입니다. 터널 입구에서 사람들이 돌을 옮기고 굴삭기 등 장비가 동원돼 철로 주변을 정리합니다. 비탈면 아래에는 커다란 돌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경북 봉화군 석포역에서 승부역으로 가던 영동선 무궁화 1671호 열차가 떨어진 암석 때문에 탈선한 겁니다. 그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비탈 사면이 붕괴되면서 그 붕괴된 사면 속에 있던 바위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정동진역을 출발해 동대구역으로 향하던 열차는 구련터널 입구에서 낙석을 발견하고 급정거했으나 부딪히면서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열차 6량 중 1량이 탈선했고 기관차 앞바퀴 일부가 궤도를 벗어났습니다. 당시 열차는 시속 56km로 서행 중이었지만 많은 비가 내려 선로의 마찰력이 떨어져 미끄러졌다고 코레일은 밝혔습니다. 기관차 1량, 발전차 1량, 객차 4량으로 구성된 열차에는 42명이 타고 있었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코레일은 긴급 복구반을 투입해 사고 6시간 만에
크기 1m 안팎의 낙석을 모두 치우고 탈선한 객차를 견인해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사고 구간은 하루 6개 열차가 운행되며 사고 이후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운행되는 열차는 없어 별다른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고된 가운데 어디서든 산사태나 낙석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코레일은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섭입니다. 오늘 아침에 경북 공화에 있는 영동선에서 열차 한 량이 탈선 사고를 일으켰다는 소식 앞에서 전해드렸는데요. 네. 자, 이번에는 관계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범석 코레일 언론 홍보처장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사고 수습 때문에 바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예, 사고 난 그렇습니다. 위치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예, 이 사고는 오늘 8시 21분경에 영동선 그 석포역 인근에서 예. 그 정동진역을 오늘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해서 예. 동대구역으로 향하던 1671호 무궁화호 열차가 예. 그 집중 호우로 인해서 그 낙석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 떨어진 낙석과 열차가 접촉을 해서 예. 기관차 1개 대차 그 바퀴 2개죠. 바퀴 2개가 궤도 이탈을 한 사항입니다. 네. 열차가 낙석하고 부딪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그 기관사가 운행 중에 그 터널을 그 진입하기 직전에 네. 그 낙석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낙석을 발견을 하고 급정차를 했지만 열차는 이렇게 제동거리가 있다 보니까 네. 기관차 전부가 이렇게 떨어진 낙석과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예. 또 앞 바퀴 하나가 이렇게 궤도 이탈한 그런 사고입니다. 네. 그 이번 지금 그 열차가 사고 나기 전에도 다른 열차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구간을? 그 구간은 열차가 그렇게 많지 않은 구간이라서요. 예. 그 인근에 열차가 지나간 열차는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낙석이 발생했다는 것을 사전에 알지 못했었고 기관사가 발견을 하고 운행 도중에 발견을 하고 급정거를 한 거죠. 예, 낙석이 떨어지는 그 현상을 기관사가 직접 발견을 한 겁니다. 아, 떨어지는 그 찰나에 네, 그렇습니다. 기차가 그렇다 그쪽으로 보니까 간 거군요. 이제 바로 급정차를 했고요. 네. 급정차했지만 낙석과는 접촉이 돼서 기관차 바퀴는 2개가 떨어졌지만 네. 바로 정차 직전에 접촉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승객이라든지 이런 그 인명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네. 자, 터널을 지나자마자 이제 낙석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을 한 건데 이 터널을 지역이 지나는 게 아니고 예. 터널을 진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진입하는 과정에. 예, 그렇습니다. 아, 어떻습니까? 그럼 이 지역이 낙석이 좀 그 예전에도 있었던 지역인가요? 그 낙석이 예전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네. 그 산 밑에는 보통 이렇게 낙석 그 떨어질 위험성이 있어서 네. 그쪽 그 터널 입구에는 낙석 방지 책이 설치는 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워낙 많은 비가 내렸고 그 산사태가 이렇게 나는 과정에서 그 방지책을 이렇게 뚫고 나온 그 낙석이기 때문에 네. 선로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흙과 돌더미가 그 떨어지는 순간에 그러니까 그 열차가 지나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위급했던 상황일 수밖에 없고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예, 근데 다행히- 다행히 이제 기관사가 좀 예. 전방 주시를 잘해서 예. 이렇게 발견을 하고 급정차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은 예. 것 같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예. 지금 뭐 저 승객들 사고는 없는 거죠? 예, 승객 사고는 전혀 없고요. 그 당해 열차에 승객이 한 42명 정도 타고 있었는데요. 네. 그거는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그 버스로 연계해서 예. 목적지로 이렇게 연계 수송을 했고요. 예. 또 그쪽 차는 이제 앞으로 오후 2시 51분까지는 이제 그 구간에 지나다니는 차가 없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를 해서 예. 차 운행에도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2시 51분이 되기 전까지 사고 수습은 좀 제대로 될까요? 지금 이제 정확한 예정 시간이 지금 아직 안 나와서요. 네. 그 부분은 좀 그 미정입니다만은 네. 최대한 빨리 복구를 하도록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예. 네. 그래도 그 영동선이 그래도 운행 간격이 그렇게 촘촘하지는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긴급 복구반을 투입해서 지금 사고 수습을 하고 있는데 빠른 시간 안에
사고 수습 마무리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남 여수에서 오늘 새벽 4시쯤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해 기관사가 숨지고 승객 등 8명이 다쳤습니다. 선로를 바꾸는 구간에서 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줄여야 하는데 100km 이상으로 과속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고로 전남 순천역과 여수 엑스포역 사이 전라선 운행도 전면 중단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정규 기자. 네, 무궁화 열차 탈선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모두 9량 중에 5량이 탈선을 했는데 현장에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를 보시면 오늘 새벽에 발생한 무궁화호 사고 현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창문이 깨진 열차가 아슬아슬하게 선로에 걸쳐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열차가 넘어지면서 탈선할 정도로 당시 충격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선로를 완전히 벗어난 기관차는 지금 파란색 막으로 덮여 있고 그 옆에서는 탈선한 기관차를 치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시간 전까지만 해도 열차를 한 량도 빼지 못했는데 3시쯤 선로에서 객차 한 량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3량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사고가 난 지 11시간 만입니다. 중장비까지 동원했지만 이탈한 객차가 5량이나 되고 무게가 워낙 무거워 작업이 수월하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오늘 새벽 3시 40분쯤이었습니다. 사고 열차는 서울 용산역을 출발해 여수 엑스포역으로 가던 무궁화호 1517호 열차입니다. 사고 당시 열차에는 승무원 5명과 승객 22명 등 모두 2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고로 기관사 1명이 숨지고 승객 등 8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대부분은 경상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1명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선로를 바꾸는 구간에서 속도를 좀 줄였어야 되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과속입니다. 선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속도를 줄였어야 했는데 줄이지 못한 것이 사고 원인이 됐습니다. 순천역과 성산역 사이에서 궤도 자갈 교환 작업이 있었는데요. 하행선으로 운행하던 열차가 상행선으로 선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작업 구간이 끝나고 다시 하행선으로 선로를 갈아타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선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시속 50km 이하로 운행해야 했지만 100km가 넘는 속도로 진입한 겁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열차 블랙박스를 회수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또 당시 부기관사와 관제사 등을 불러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고로 전남 순천역과 여수 엑스포역 사이 전라선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여수 엑스포역 상하행선 화물열차 20여 편의 운행도 잠정 중단됐습니다. 코레일은 사고 열차를 이동한 뒤 전차선 복구 작업 등을 거치면 오늘 저녁 10시쯤에는 단선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 속도로 보면 지금 약 한 2-3시간 후면은 상행선 열차 운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행선 열차 운행은 내일 새벽 5시 이후 운행되는 첫 차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수 무궁화호 열차 사고 현장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서울역에서 출발을 앞두고 있던 KTX 열차를 무궁화호가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KTX에 타고 있던 승객 4명이 다친 걸로 확인됐는데 정확한 원인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치 하나의 열차가 된 것처럼 딱 붙어있는 KTX와 무궁화호. KTX부터 앞으로 빼보니 열차의 코 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을 앞두고 있던 KTX 열차를 무궁화호가 뒤에서 들이받은 겁니다. 뭔가 그냥 공사하는 소리보다는 큰 쾅 소리가 들려서 저랑 이제 거기 앞에 있던 손님들이 다 같이 돌아봤었어요. 곧 접촉 사고가 발생해서 몇 기차들이 지금 제대로 출발을 하지 못하게 됐다. 부산까지 갈 예정이던 KTX 열차에서 출발을 기다리던 승객은 모두 280여 명. 이 가운데 4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는데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무궁화호엔 승객이 없었고 사고 충격으로 열차 바퀴가 선로를 이탈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사고가 난 철로 근처의 승강장 출입을 이렇게 막고
궤도를 이탈한 바퀴를 되돌려 놓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4시간 반 만에야 사고 수습이 마무리됐지만 부딪힌 두 열차를 제외하곤 추가로 운행 지연은 없었습니다. 단순 기관사 실수인지 신호기등 장비 이상인지 사고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경찰 등과 합동 조사를 통해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역 KTX 경부선 승강장에서 승객 없이 운행 중이던 무궁화호 열차가 정차 중이던 KTX 열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KTX에 타고 있던 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앞부분이 떨어져 나간 KTX 열차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이 있어야 할 승강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서울역 경부선 승강장에서 역에 진입하던 무궁화호 회송열차가 정차 중이던 KTX 산천열차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KTX 열차 앞부분이 부서졌고 무궁화호 열차 한 개 호차의 앞바퀴가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사고 당시 무궁화호에는 승객이 타고 있지 않았지만 부산행 KTX 열차에는 승객 28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승객 가운데 4명이 경상을 입었는데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3명은 현장에서 처치를 받은 뒤 귀가 있습니다. 무궁화호에 탑승하려던 승객들과 KTX 탑승객들은 각각 대체편 열차로 옮겨 탔습니다. 무궁화호는 출발이 35분, KTX 열차는 25분 지연됐습니다. 이후 사고 수습을 위해 해당 승강장 진입이 제한되면서 열차 승객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사고 발생 5시간 만인 오후 2시 10분쯤 무궁화호의 바퀴 이탈을 복구해 해당 선로의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재난 상황관을 투입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여객 운송 약관에 따라 사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을 보상할 예정입니다. SBS 김태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역 승강장에서 출발 신호를 기다리던 KTX 열차를 무궁화호 열차가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KTX에는 300명 가까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다쳤고 또 승객들이 다른 열차로 갈아타느라 운행이 한동안 지연됐습니다. 박재현 기자 취재했습니다. 무궁화호 열차와 맞닿은 KTX 열차 끝부분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두 열차를 떼어보니 KTX 열차 일부분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서울역 경부선 승강장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KTX 산천 열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부산까지 갈 예정이던 KTX는 승객 287명을 태우고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궁화호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빈 상태로 역으로 진입하던 중이었습니다. 열차가 후기 부분이 사고가 나서 지금 열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1시간 내내 연속으로 계속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전부 다 대합실에 들어가 있고. 이 사고로 KTX 열차 승객 4명이 경상을 입었는데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KTX에 타고 있던 승객들과 무궁화호를 타려던 승객들은 대체 열차로 갈아타야 했고 30분 정도 출발이 지연되며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고가 난 무궁화호 열차의 바퀴가 탈선하면서 5시간 넘게 복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원래 사고 선로로 다녔던 ITX 열차들이 다른 선로를 이용하면서 운행이 10분 정도 지연되고 서울역까지 운행하는 경의중앙선 열차 2대도 신촌역까지만 운행하는 등 연쇄적인 차질도 빚어졌습니다. 또 사고 선로 옆에 있던 승강장 사용이 중단되면서 승객 혼선도 이어졌습니다. 원래 15분 전에 이제 몇 번에서 타면 된다 약간 이런 게 나오는데 오늘은 한 10분 전에도 안 나와가지고 뜰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호체계 혼선이나 기관사의 과실 등이 있었는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철도노조 파업 첫날인 어제 저녁 사람들이 붐비는 퇴근 시간대에 경의 중앙선 열차가 고장으로 멈춰섰습니다. 호흡곤란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승객들이 속출했고 승객 수백 명은 강제로 열차 문을 열고 다음 역까지 선로를 따라 걸어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차 승객이 선로로 뛰어내립니다.
따라 뛰어내린 승객들이 무리지어 철길 위를 이동합니다. 내려서 중앙으로 가래요. 걸어가래요. 어제 저녁 7시 20분쯤 경의중앙선 덕수행 열차가 회기역과 중랑역 사이 선로 위에 고장으로 멈춰섰습니다. 퇴근길 승객 약 1000여 명이 불 꺼진 열차 안에 꼼짝없이 갇혔고 이 가운데 5명이 호흡곤란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모두 23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숨이 안 쉬어졌고 정신도 혼미해지고 임산부 한 분이 실신하시려고 하셔서 답답함을 못 견딘 승객 700여 명은 수동으로 문을 열고 열차에서 내려 다음 역까지 20분 정도를 걸어갔습니다. 버리는 여기 들어와서 불편해서 봐. 사람이 들어가는데. 철도 파업 중 벌어진 사고에 같은 선로를 사용하는 KTX 세대, 무궁화호 세대, 지하철 20대까지 많게는 1시간 반 가까이 지연되며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코레일 측은 열차 고장을 20분 만에 복구했지만 승객들이 선로로 나가면서 안전을 위해 열차 운행을 90분가량 멈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젯밤 11시쯤에 서울 금천구청역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에 무단 진입한 남성을 치며 열차 운행이 40분 정도 지연됐습니다. 남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젯밤 10시 20분쯤에 서울 전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에 연기가 퍼지며 승객들이 놀라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승강장 전기 설비에 불꽃이 튀었던 걸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김진우입니다. 새로 나온 시술법인데 그거 효과 없어요. 이는 구형기계라서. 근데 가격. 어제 퇴근 시간 중랑역 인근에서 경의중앙선 열차가 고장으로 멈춰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1,200여 명이 만원 지하철 안에서 대기해야 했는데 5명은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이도윤 기자입니다. 전동차가 선로 위에 멈춰 있고 구급대원들이 다급하게 응급 환자를 찾습니다. 멈춘 열차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만원 지하철. 어제 저녁 7시 20분쯤 덕수행 경의중앙선 열차가 회기역과 중랑역 사이에서 고장으로 멈춰섰습니다. 환승한 사람들까지 해서 이제 완전 만석이었던 거죠. 5분 내로 이제 고쳐질 예정이다. 문을 열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5분이 30분이 되고 30분이 1시간이 된 거죠. 일부 승객은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며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119에 구조를 신청했습니다. 혹시 지금 안에 다치신 분 계세요? 환기도 안 되고 저희가 끊어졌다. 그래서 답답하다는 신고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어지럼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 5명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현장에서 18명을 응급처치했습니다. 또 승객 1,200여 명 중 하차를 원하는 700여 명이 중랑역까지 걸어서 이동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열차가 다시 출발하는 데는 1시간 반 가까이 걸리면서 KTX 세대, 무궁화 세대, 지하철 20대가 지연됐습니다. 코레일은 절연 구간에서 열차에 이상이 생긴 거로 보고 정확한 고장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엔 경부선 독산역에서 금천구청역으로 가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에 무단 진입한 사람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신원 미상의 남성 1명이 숨졌고 40분간 열차가 운행을 멈췄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수습하는 한편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어제 저녁 지하철 경의중앙선 열차가 정전으로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20분 넘게 이어진 정전에 시민들은 철로에 내려서 직접 걸어가야 했습니다. 캄캄한 저녁, 지하철에서 내린 승객들이 선로를 걷고 있습니다. 영상 속의 시계를 보니 저녁 8시가 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엔 1시간째 철로 한복판에 갇혀 있다며 불 꺼진 백시를 올린 이용자도 있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요, 오후 7시 18분쯤 경의중앙선 용문행 열차가 회기역에서 운행하던 중에 정전됐습니다. 20분 넘게 열차가 멈췄는데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구간이어서 문을 열 수가 없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어지럼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는데요. 선로에서 내린 승객들은 직원의 안내를 받아 중랑역까지 걸어갔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올린 또 다른 승객은 산소 부족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됐다 이렇게 썼습니다. 코레일은 고장의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 네, 멈춰선 열차에 갇혔던 승객들은 문도 열지 못한 채 빽빽한 열차 안에서 갑갑함을 호소했습니다. 수십 명이 호흡곤란과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일부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사고 당시 경의중앙선 열차에는 1,20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20분쯤 퇴근 시간인데다 철도 파업의 여파로 운행이 지연되면서 객차 안에는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승객들이 빽빽한 상태였습니다. 승객들은 멈춰선 열차의 문도 열지 못하자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아니, 본인이 이렇게 들어와서 한소리지 마. 뭘 또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람이 죽어가는데 나들이 해야지 그러면. 몸이 아니고 약간 진짜 그냥 병원처럼 숨이 안 쉬어지고 하니까 많이 힘들고 특히 임신부나 노약자들은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숨을 못 쉬니까 이제 임산부나 노약자분들은 쓰러지시더라고요. 결국 30분 정도 만에 열차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게 됐는데 수십 명이 호흡곤란과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일부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내부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갑답증을 많이 환풍기도 가동을 안 하고 그래서 그 갑답증을 호소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119로 신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퇴근길 승객들은 수십 분 동안 갑갑한 객차 안에서 공포를 느껴야 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귀뚜라미는